오늘 강연의 연자를 소개합니다. 사공정규 교수님은 의학 박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심신의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우울증 임상연구원과 방문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힐링닥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신의학을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강연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온 분입니다. 쌍방향 대화와 즉문즉답 형식으로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강연에서 수십만 명에게 삶의 긍정적 전환을 이끈 공로로 2023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2013년 문장 작가상으로 등단하셨으며 마음 출고 있음, 유턴,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 등 11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치유와 성찰의 글을 꾸준히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에서 정신인문치유 강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칼럼니스트와 방송인, 그리고 국가공인 제1기 치유농업사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대중과 치유적 소통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강연에 앞서 힐링닥터 사공정규 교수님의 강연 방식을 잠시 안내해드립니다. 사공정규 교수님의 강연은 마음을 두드리고 생각을 흔들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형 강연입니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있고 참여하며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는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함께 성찰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초대입니다. 둘째, 때로는 교수님의 목소리 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조와 인식 전환을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깨우기 위한 울림입니다. 이 강연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시간이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남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마음공부 강좌를 맡은 사공정규입니다. 이야기로 듣는 마음공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만 살면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주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익숙한 듯 보이지만 막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할 지점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숲속에 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그는 뭉툭한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효율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만약 도끼날을 가는데 10분이 걸리고 도끼날을 갈면 효율이 10배 높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뭉툭한 도끼날로 나무를 베는 나무꾼을 본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도끼날을 갈고 나무를 베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무꾼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도끼날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꾼의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나무꾼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무꾼이라면 뭉툭한 도끼날을 갈고 나무를 베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끼날을 갈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시겠습니까? 도끼날을 가는 데 드는 10분의 시간은 단기적으로 보면 마치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것이 더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도끼날을 가는 결과로 효율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도끼날을 가는 데 들인 10분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나무를 베고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도끼날을 갈고 나무를 베고 있습니까? 아니면 뭉툭한 도끼날로 계속 나무를 베고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께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도끼날을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끼날을 가는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마음 공부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끼날을 가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삶의 어려움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마음 공부를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취와 노력만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라.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열심히 일해라. 그 이후에도 힘들더라도 참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삶을 끊임없이 강요받아왔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는 법만 배우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산다는 것 분명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행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를 베는 나무꾼처럼 행보로 가는 삶을 놓친 채로 무작정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마음 공부, 즉 도끼날을 가는 것을 생략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뭉툭한 도끼날을 갈지 않고 스트레스라는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뭉툭한 도끼날로 나무를 베니 우리는 늘 바쁘고 여유도 없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떠올리기 쉽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의 반대말은 바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바쁨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쁜 일에 불과한 걸까요? 의미 없는 바쁜 일들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할 마음 공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바쁨을 멈추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방금 이야기 속 나무꾼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적어도 이 나무꾼은 뭉툭한 도끼로 땀을 흘리지만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나무를 베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는 마치 도끼로 나무가 아니라 바위를 내리치면서도 그것이 나무인지 바위인지조차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이토록 바쁘게 달리고 있는 걸까요? 방향을 잃은 열정은 결국 지치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오히려 행복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다면 달린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정말 행복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혹은 자신의 자녀를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고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요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경쟁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틀 속에서 정작 중요한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와 반대 방향의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타야 하는데 실수로 반대 방향인 부산행 기차를 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탈 때는 모르고 탔지만 시간이 지나 차창 밖 풍경에서 또는 안내방송을 들으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역에서 내려 목적지 방향 기차로 갈아탑니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 강좌에서 우리는 이런 전환의 순간을 함께 성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탑승한 삶의 열차는 과연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금 말씀드린 기차의 예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행복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법에는 익숙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배우지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불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 세계 행복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137개국 중 57위입니다. 그리고 OECD 38개국 중 35위에 불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순위에는 왜 낮을까요? 이 통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복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과 마음의 여유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의 방향조차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잃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행복의 방향을 잃고 나와의 연결을 놓치면 우리는 점점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멈춰서
진짜 나를 찾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앞만 보고 달리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쟁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앞만 보고 달려라. 그리고 우리는 이 잘못된 사회적 경고를 철떡같이 믿어왔습니다. 내가 뒤처질까 두려워서, 내 아이가 뒤처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방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행복을 향한 방향을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살률, 우울, 중독, 폭력 같은 수치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빈곤, 정신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쉼없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의 방향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멈추는 용기,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방향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의미한 경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성취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행복에 가까워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화두는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점이 되어야만 가족, 친구, 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생각인지, 감정인지, 행동인지. 이야기로 듣는 마음 공부 강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마음의 방향과 효율성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1강 열심히만 살면 정말 행복할까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